임 대표님, 지금 정가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특히 사면보다는 복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를 놓고 과거에서는 사면 복권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또 사면심사위가 열릴 때는 이미 대통령 뜻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그런 정치적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미 사면심사위에서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봐야죠. 대통령의 사면은 고유 권한이거든요. 원래는 사면 복권이 모두 안 되게 돼 있어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면 그대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사면 복권이 되는 게 맞지요. 한데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준 거는 국민 대통합으로 해서 뭐 사면권 복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가 저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나온 거는 상당히 의외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1997년 지금부터 한 27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97년 9월 2일 날 야밤에 그때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김영삼 대통령 그 집무실로 찾아갔어요. 관저로 숙소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회창 대표가 추석 얼마 전이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 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YS가 화를 벌컥 낸 거죠. 그거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떠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회창이가 큰일 났겠다 해서 대통령 좀 면담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추석 전 사면은 안 되는 대신에 그해 연말에 12월 달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해줬죠. 그때 이회창하고 YS가 사이가 삐걱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YS가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추석 때 안 해주고 연말에 가서 크리스마스 때 해준 거죠. 그럴 정도로 그 사면 복권은 독특한 대통령의 권한인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의 제기하게 나온 거는 저는 좀 의외로 봤습니다. 원래 8일 날 사면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이전에 김경수 복권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그러네요. 그런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11일 날 정식 그 측근들을 통해서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고위 관계자 하면은 아마 뭐 생각한데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김종혁 최고위원 아니면은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 얘기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의사는 분명히 전달했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양측에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면 복권 문제는 특사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입장을 또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반대 입장만 표명을 했을 뿐인데 왜 또 이 반대를 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양측 입장이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저는 뭐 2년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그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때 사실 복권도 같이 해줄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때 안 해줬거든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민주당 쪽에서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 물어봤더니. 그때 저희들도 방송도 했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는 그 김경수 복권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서 안 해줬다 해서 저는 여당에서는 그 당연히 컨센서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때 사면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알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치고 나온 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저 사면에 대해 복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잖아요. 좀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네. 복권 반대가 67.5%, 찬성이 16%로 네. 미디어 토마토가 5일, 6일 네. 조사한 그 결과로 보면은 대다수가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또 지지층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지층에 대해서 결집 뭐 이런 차원에서 당 대표 되자마자 뭐 야합하냐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좀 낸 거죠. 차별화를 할 필요는 있죠. 원래 사면 복권이라는 건 사실 해주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는 건 그건 옛날 제왕 그렇죠. 대통합을 위해서 왕 시절에나 뭐 그 네. 임금들이 큰 일이 있으면은 죄인들 방면하고 그런 그렇죠. 건 아니었습니까?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8.15 때 뭐 원세훈 그 과거 국정원장 그 양반 13년형 받았거든요. 예. 예. 조윤선이도 그래서, 네. 조윤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안종범 사람들은 또 다. 안종범 해주고 또 김경수는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역풍이 시달릴 거예요. 여권만 해주고 왜 야권 안 해주냐? 대통령이 저 반쪽 대통령 아니냐. 네. 뭐 이래서 또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는데 저는 사면은 해주는 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의 선거제도를 드루킹 댓글을 통해서 엎드려 엄청난 범죄예요. 엄청 파괴를 한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 근간.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말이지. 지금도 진실의 법정에서는 나는 무죄라고 주장해요. 한명숙하고 똑같잖아요. 한명숙하고 똑같아요. 지금 역사의 법정에서는 그렇죠.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진짜 사악한 민주주의 파괴범이죠. 하지만은 전 사면 복권은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 전두환 노태우도 해주고 네. 사실 뭐 이번에 원세훈 같은 사람도 국정원장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어. 13년이나 그럼요.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도 해주는 게 이거 사면 2년 복권이거든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면 복권을 싹 안 해줄라면 몰라도 해줄 거면은 사실은 저는 김경수까지 포함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또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김경수가 나와서 자연으로 네.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장사를 한다고 뭐 모르지만 야권의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될 사람이고 이 그렇죠. 문제가 또 짚혀질 것 아닙니까? 당신은 옛날에 민주주의 파괴한 사람이고 드루킹 사건의 주범 아니야? 아니 당신은 그때 복권을 들어 아무 말 없더니 왜 그러냐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뭐 짚고 넘어간다는 뭐 의미가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사면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뭐 지지층에 대한 또 의견 또 하나는 정치적 위상 확보겠죠. 대표 처음 됐는데 한 게 결국 복권 찬성 그거부터 시작하냐. 그러니까요. 너는 네 색깔도 없냐. 저는 네 그건 잘했다고 배알도 없냐. 봅니다. 네. 차별화할 필요가 있죠. 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네.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동훈 하면은 공정, 상식 뭐 이런 브랜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도둑질하는 사람한테까지 복권에 대해서 박수 칠 수는 없다. 뭐 그런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한 거다. 하지만은 저는 행동으로 옮겨서 윤한 갈등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는 안 했으면은 되죠. 한동훈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측근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그 윤한 갈등까지는 보지를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마찰로 가면은 이재명 원하는 대로 적전 분열이 돼요. 그렇게 되죠. 이재명이 원하는 게 지금 이관계거든요. 예. 이관계, 반관계 지금 이재명이가 쓰고 있어요. 예. 거기에 여권이 노란하는 꼴이 되죠. 네. 한동훈 대표 생각은 어쩐지 네. 그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네. 않습니다만은 한동훈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분들은 주로 정치 공학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김경수를 내준다는 것은 이 잠자는 사자의 그 코털을 건드려 가지고 깨우는 것밖에 안 된다. 오히려 대선에서 김경수를 묶어놓고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더 훨씬 나은데 왜 그런 것을 친문이라든가 친노 세력이 뭉칠 수 있도록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데 대한 그 불만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 정치공학이라는데 정치는 저 산수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 계속 그 김경수를 묶어 놓는다고 그래서 저 야권이 이미 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중도층이나 무당층, 젊은 층들이 보는 시선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김경수가 선거 범인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원세훈, 조윤선, 뭐 안종범 다 사면 복권 다 해주고 야권에 김경수만 안 해줄 때 무당층이나 중도층들이 아, 참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다소간에 좀 이미지 훼손이 있더라도 포용, 화해, 화합, 클레멘티아, 예. 관용 뭐 이렇게 좀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칫 조만한 거 싸우다가는 아, 저 좁쌀 정치하네. 그럼요. 국민들이 저 다 압니다. 정치를 큰 대붕 큰 걸 하지 않고 저 참새처럼 저렇게 정치하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간에 뭐 선거 사범을 복권시켜 주는 건 좀 무리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예 안 해주려면 몰라도 해주려면은 저는 여야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을 2027년까지 안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러면은 또 그것이 때만 되면 또 이슈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꼼수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풀어놓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지요. 그러려면은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하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잘해갖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갖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 어떤 정치적 공학으로 이기겠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다 배척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낮습니까? 그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것 가장 아니겠느냐. 안타까운 게 지금 보수 분열이 이런 문제 갖고 자꾸 커질까봐 걱정이에요. 예. 사실 한동훈하고 대통령하고의 갈등 또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 때 광복 회장도 좀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또 최상병 문제로 또 보수의 핵심 보수였던 그 해병대원들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등을 돌리는 그 보수 분열이 자꾸 획책되면은 결국 좋아지는 거는 그 이재명 쪽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재명도 계속 군불 떼우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얘기하잖아요. 여러 루트로 내가 복권 요청을 했다. 사실 누가 봐도 이관계죠. 반관계고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경수 복권을 가장 싫어하고 아파하는 게 이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 사면 복권을 앞두고 뭐 김경수 복권해도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이재명이가 그거 안 됩니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권에서 저 사람 저 복권도 막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그 진심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좋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 사악하지만 꾀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한술 더 뜨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숟가락을 복권 탁 요청을 했다. 숟가락 딱 얹잖아요. 예. 그래서 여권 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앞장선 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은 탄핵에다가 뭐 계속 저렇게 특검에다가 갈등의 갈등인데 그걸 요청을 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물론 뭐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용산에서 회동할 때 그 함성득이니 뭐 이명백이니 이런 뭐 밑에 사람들 통해서 뭐 약간의 교류는 있었다고 그래요. 사전 교류 같은 게. 뭐 본인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김경수 복권이 무슨 큰 주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심각하게 논의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하나 이 박찬대는 이 사면 복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복권이나 사면시키면 좋겠냐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물어왔다.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뜻을 전달해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나서 전달을 했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한테 누가 물어봤다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또 없어요. 그렇죠. 오래전에 물어봐서 우리는 그렇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하고는 숟가락 연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권을 분열을 초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8월 8일 이 사면 심사위 열리기 전까지 열린 후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복권이 포함되니. 그런데
야권한테는 김경수 복권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뭡니까? 이 한동훈은 패싱하고 이재명 그 재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건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간질을 거죠. 하는 그렇죠. 거라니까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영수회담 하자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네. 영수회담 하자는 거는 한동훈 빼고 한동훈 빼라는 거 빼고 윤 대통령하고 만나자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네. 지금 8월 18일 날까지는 저 민주당의 대표가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박찬대. 예. 대표도 없는데 영수회담 하자는 거는 자꾸 윤한 갈등,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자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그 전략 중 하나죠. 그래서 여러 루트로 복권 요청을 이재명이가 했다 하면서 그랬다는 말까지 또 하잖아요. 이재명이가 당시 정치는 다원주의이며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했다. 또 이재명은 대선 경쟁 차원에서 김경수를 큰 변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은 대인의 대인, 정치 큰 그릇이다. 큰 그릇으로 보고 이런 때 또 한동훈은 저 자기네끼리 조물액이다. 반대하는 참새 정도로 참새와 대붕어의 차이점을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의 제기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너무 빠져들면은 그러니까요. 이재명한테 농락당해요. 네, 이재명은 맞습니다. 대붕과 참새를 장자가 대붕과 참새가 어떻게 큰 새 대붕의 뜻을 알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차치다면 한동훈이가 참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저 사기 정치, 위선, 허위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네. 놀아나면 안 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하고 또 한동훈 대표 간에 진위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2022년 그 사면 때 이미 그때는 복권도 하기로 이렇게 다 결정했고 그 당시 법무장관이 한동훈 아니었느냐. 근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이 그렇게 지금 언론한테 프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다. 그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때문에 김경수 복권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언론에 보도됐지 않. 그래갖고 서로 또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간에 진위 논란을 벌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재명의 수에 빠져드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때 반대했지만 대통령 뜻으로 관철됐다. 그거는 한동훈 후보 대표가 그런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면 심사 책임자였거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발표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 책임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고 구구절절 핑계댈 거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좀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더 큰 정치를 해야지.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동훈 측근들이 뭐 정치 쪽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책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정치 초년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아, 지지층이 반대한다. 이거는 좀 영향이 안 좋다. 오히려 묶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휩쓸리면은 큰 정치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삼김, YS, DJ 이런 사람들 확 판을 바꾸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정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권 내에서 사면 복권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갈등을 빚은 것은 저도 처음 보는 일이어서 아주 이례적이고 그동안에도 3차례 윤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이종섭, 황상무 사건 그리고 지난 대표 경선 때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패싱 뭐 이 문제 그러다가 4차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양측에서 서로 좀 자제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회창의 실패에서 반면교사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YS 대통령하고 꾸준히 마찰을 일으켰는데 이회창 뭐 제대로 어떻게 보면 결과를 얻지 못했잖아요. YS가 이인재 그때 탈당할 때 그거 안 막았잖아요. 그리고 DJ 수사 여기서 스톱. 그때 수사 계속했으면 DJ 감옥 갔을 겁니다. 그럼 이회창 거의 단독 후보가 됐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근데 그거
그냥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뭐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하지만은 그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예술이고 타협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거를 희생하는 게 정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